이곳은 일본 와카야마 현에 있는 작은 어촌 마을. 8살 미카는 온 동네 소문난 개구쟁인데요. I'm your father. 내 칼을 받아라. 방송거. 야, 야. 가슴 건강을 주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영화 속 레이저검이라도 되느냐. 쉴 새 없이 휘두르며 혼자 놀기에 진수를 보이고 있는 미카. 안 되는데. 어우 저거 위험한데. 야. 미카! 지금 위험하게 뭐 하는 거야? 이거 어서 쓰레기통 옆에다 갖다 놔요. 네. 야. 미카! 미카는 행여 다치기라도 할까 하는 엄마의 염려 섞인 잔소리가 그저 야속하기만 한데 그때 미카야! 야, 멋져. 근처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러 나갔던 아빠가 돌아왔습니다. 아 고기 잡아왔네요. 오늘도 수학이 깨졌네요. 아, 이 정도가 가지고 뭘? 돔이 아니에요, 돔? 미카가 제일로 좋아하는 초밥 아빠가 금방 만들어줄게. 초밥을. 아, 신난다. 신나지? 우리 아들 좋겠네. 그 사이 심심했던 미카는 미끼로 쓰고 남은 지렁이들을 조물거리며 놀고 있었는데요. 그때 또 한 번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미카야, 놀자. 아스카 안 그래도 심심했는데 우리 바닷가 가서 놀까? 그래, 좋아. 잠수수합 한 판 어때? 좋아. 그렇게 막 집을 나서려는데 마칠 것 같구나. 네, 안녕하세요. 얘들아, 초밥 먹고 가. 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좋아하는 초밥을 앞에 두고 누가 하나라도 더 먹을까 경쟁이라도 하듯 꺽지껏 먹어치운 두 친구. 어린 친구냐? 잠시 후 어린이들의 전용 수영장이자 놀이터인 바닷가에 나와 여느 날과 다름없이 한바탕 물놀이를 즐겼고 이어 갯벌에 털썩 주저앉아 놀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또 미카의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아이, 뭐야? 이렇게 시작된 한바탕 소동은 두 사람 모두 온몸에 흙을 뒤집어 쓴 후에야 끝이 났습니다. 밥 먹자. 먹자. 그리고 그날 저녁 밥상 앞에 모여 앉은 가족. 신나게 뛰어놀고 들어온 미카는 밥맛이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내가 미카가 졌을 때 생선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어쩜 애가 저렇게 생선을 좋아하나 모르겠어요. 그러게 말이야. 아 근데 말이야 이 생선이 애들 두뇌 발달에 그렇게 좋다면서? 근데 말이야 얘도 있나 봐. 아빠, 머리가 좋고 나쁜 건 아마 유전적인 것도 무시 못할걸요? 참 이놈 봐라. 나 이거 참. 미카, 아빠 덕분에 우리 초밥 진짜 잘 먹었지? 차와 맛있다, 과일을 그러지 뭐. 곁들이며 단란한 한때를 보내고 있는 세 식구. 그런데 아따, 에이. 모기들도 애기 피가 더 좋나 봐요. 아 그러게 말이야. 아 참. 독한 바다모기에 시달린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닌 미카는 직접 모기 박멸에 나서는데요. 미카야 그러지 말고 자기 전에 네 방에 미리 모기 매트 키워놓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극성맞은 모기떼 때문인지 밤새 뒤척이던 미카는 결국 새벽이 다 돼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어찌된 일인지 미카가 누워있는 이곳은 병실 침대인데요. 갑작스럽게 발작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병원에 실려온 미카에게 내려진 진단은 수은 중독으로 인한 다발성 경화증이 왔습니다. 예? 체내에 쌓인 수은으로 인해 이미 중추신경계가 많이 손상됐습니다. 어쩌면 이전처럼 걷거나 말하는 것이 불가능할지도. 이처럼 미카가 수은 중독으로 인해 심각한 병증을 얻게 된 이유는 평소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어떠한 생활 습관 때문인데 자 그렇다면 8살 미카가 수은에 중독된 그 결정적인 원인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그건 바로 생선을 지나칠 만큼 자주 먹었던 식습관 때문으로 수산물이 풍부한 일본의 바닷가에서 나고 자란 미카는 거의 매 끼니마다 생선을 거르지 않고 먹어왔는데 문제는 미카가 주로 먹었던 것은 상대적으로 수온의 함량이 높은 몸집이 큰 생선이었던 것. 내가 미카가 졌을 때 생선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더욱이 미카의 엄마는 미카를 임신했던 당시 몸에 좋은 생선을 일부러 더 많이 챙겨 먹었는데 없잖아요. 뱃속에 태어나 손해가 급속도로 발달되는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생선 속 위량의 수온도 보다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는 것. 미카! 이거 왜 이래? 미카! 때문에 그간 지속으로 많은 양의 생선을 섭취해온 미카의 몸속엔 서서히 수온이 쌓여갔고 결국 미카는 8살 어린 나이에 수온 중독이라는 충격적인 상황에 놓이고 만 것입니다. 이미 여러 연구들을 통해 각종 질병을 예방해주는 것은 물론 맞아. 아이들의 두뇌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고 잘 알려진 생선. 그런데 어째서 몸에 좋은 생선을 많이 먹는 것이 수은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일까요? 외부로부터 유입된 수은은 미생물 등과 반응해 독성이 높은 메틸 수은으로 바뀌게 되고 먹이 사슬 과정을 거쳐 점점 더 축적되며 결국 먹이 사슬의 제일 위에 있는 포식자, 즉 사람의 몸에 가장 많은 수은이 쌓이게 됩니다. 이러한 수은 중독의 치명적인 위험성을 알린 결정적 사건은 바로 1956년 일본 열도를 뒤흔들어 놓은 미나마타병인데요. 당시 공장에서 폐수로 내보낸 수은에 바다가 오염됐던 일본의 작은 어촌 미나마타에서는 고양이와 가축들이 미쳐 날뛰다가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그 사건이 잇따랐고 수온에 오염된 바다에서 나는 물고기와 조개를 먹은 주민들 역시 신경계에 이상이 생기는 수온 중독의 후유증 때문에 지금까지 모두 47명이 숨지고 10,000명 이상이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한 대학에서 분석한 생선 속 수온의 농도를 살펴보면 다행히도 우리가 즐겨 먹는 고등어나 갈치, 꽁치, 조기 등은 상대적으로 먹이사슬 아래 단계에 있는 작은 생선인 까닭에 수온의 농도가 낮은 편이었고 가정에서 흔히 먹고 있는 참치 캔 역시 국내에서는 비교적 크기가 작은 라이트류의 다랑어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수은 함량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먹는 크기가 작은 생선들을 자주 섭취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넘버원 제작팀은 평소 생선 반찬을 빼놓지 않을 정도로 수산물을 즐겨 먹어왔다는 두 가족을 만나 체내 수은 함량을 측정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7살 딸아이를 둔 박소희 씨네 가족. 생선에도 한 주 1회 정도 먹고요. 그 외에 이제 조립 방법을 다르게 해서 일주일에 한 4번 이상 5번 정도씩은 꼭 먹는 것 같아요. 그 아이 두뇌에도 좋을 것 같고 또 비만 걱정도 없고 또 어떤 구제역이나 조류 독감에 대한 염려도 없어서 아이 키우면서 이 생선 섭취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수은 좋은 점만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한 번도 그런 거는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뭐 수은 중독이라는 걸 배운 적은 있지만 전혀. 한편 바닷가 출신인 김진희 씨 집의 단골 식단도 단연 생선 요리인데요. 맛있긴 하네요. 엄마가 해줄 때 5번이나 6번. 어휴, 매일 제 먹네, 매일. 고향이 전라도 완도인데요. 완도면 또 바닷가 쪽인데 저희 아빠 직업이 어부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고기 접하고 생선 접하는 일이 되게 많았었어요. 자주 먹게 되고. 제작진은 평소 생선을 즐겨 먹어왔다는 앞서 만난 두 가족의 머리카락을 각각 채취해 체내 수은 함유량을 알아볼 수 있는 모바일 중금속 검사를 의뢰해봤는데요. 모바일 검사를 통해 이들의 체내에 축적된 수은의 농도를 측정해본 결과 다행히도 대부분은 허용 기준치를 넘지 않는 수준의 수은이 검출되었지만 어촌에서 나고 자라 거의 매일 생선을 먹어왔다는 김진희 씨의 경우 기준치를 초과한 수온이 검출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으며 그럼 위험하죠. 상대적으로 수온에 취약하다고 알려진 아이들의 몸속에서도
결코 적지 않은 수은이 검출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 막대 보세요. 검사 결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8명 모두의 머리카락에서 수은이 검출되는데요. 문제는 수은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더러는 근육에 붙어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들의 몸속에는 검사치보다 많은 양의 수은이 축적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 물론 외부 환경 속에는 우리가 수은에 노출될 수 있는 여러 다른 요인들이 있어 이들의 몸에 수은이 쌓이게 된 원인을 단지 생선을 자주 섭취하는 습관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수은 함량이 적은 작은 생선을 주로 먹는다고 해도 수산물의 섭취량 자체가 많다 보면 그만큼 수은 농도 역시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 수은 중독은 크게 오염된 공기나 오염된 음식을 통해서 또는 기타 요인에 대해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수은이 과다 함유된 생선을 자주 섭취하는 것도 한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수은이 일단 체내로 들어오면 잘 배출이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축적이 되면서 여러 가지 중독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건강한 성인이라면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특히 임산부나 두뇌가 빠르게 성장하는 어린이들에게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나 임산부는 지나치게 많은 생선을 먹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 우리 몸에 수은이 과잉 축적된다면 어떠한 증상이 나타날까요? 초기에는 만성 피로와 어지럼증, 불면증과 우울증, 그리고 식욕부진, 또한 잇몸염증 및 출혈 등이 나타날 수 있고 불안, 초조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 어디? 그리고 체내에 많은 양의 수은이 쌓여 수은 중독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면 신경계가 손상돼 언어장애, 운동장애가 나타날 수 있고 피부 발진과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심하면 사지가 마비되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과연 몸에 좋은 여러 성분이 풍부해 유익한 점이 훨씬 더 많은 생선을 수은 중독의 위험 때문에 먹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먼저 수은은 지방이 많은 부위나 내장기관에 주로 축적되므로 생선 껍질이나 내장은 깨끗이 제거한 뒤 조리하고 수은은 열에 의해 기화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어류의 생식을 줄이고 익혀먹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며 생선을 먹을 때는 메틸 수은의 체내 배출을 돕는 것으로 알려진 비타민C가 풍부한 신선한 과일, 채소를 곁들여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크기가 큰 생선일수록 수은 함량이 높아지므로 가급적 작은 생선 위주로 섭취하되 상대적으로 수은에 취약한 임신 수유부나 어린이들은 일주일에 2, 3회 미만으로 생선을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끝으로 평소 자신이 섭취하고 있는 수은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몸에 좋은 생선도 너무 과하게 먹는다면 수은 중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 한 번쯤 기억해 두십시오.